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김대복 대표입니다. 자, 1월달 또 마지막 날입니다. 1월달은 유난히도 국내 시장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모두 상승했고, 지난주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면서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금 주춤했던 기관들의 코스닥 매수가 주간 단위로 보더라도 거의 10조 가까이 매수를 했고, 지금 이제 지난 9월 22일 지난 금요일 날 따지고 보면 10조를 넘어서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들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밤 뉴욕 시장의 흐름들은 또 제가 이제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걸로 시장 흐름들은 크게 요동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어떤 최근에 상승을 주도해 왔던 이제 원자재 중에서 메탈 금이 이제 11% 가까이 빠졌고요. 은선물은 31.3% 급락이 났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하루에 이런 식으로 다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 선물 투자들은 마진콜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은 뭐 조금 반등해서 1% 미만으로 하락했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1.27%나 빠졌다. 대형주들이 밀었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쇼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는 상승하다 하락했고, 이 반도체 섹터들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시장 흐름들로 볼 때는 일단 케빈 워시에 대한 이런 생각이, 트럼프는 예전에 매파적인 이런 행동이 비둘기파적인 이런 흐름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은 조금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험 자산을 밀어내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이제 우리가 마감 전후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세게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2월 초는 쉽지 않은 장이다. 근데 1월 달이 24% 가까이 급등이 나왔던 이런 장이니까 당연히 2월 달에는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조정의 흐름이 상승의 추세를 이탈시키느냐 아니면 상승의 추세를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제 시장의 중심축에 서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지금 현재 수급상의 흐름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매도의 어떤 외국인의 매도가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리바운딩의 성격은 코스닥 쪽에서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흐름이라면 당연히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를 잡아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시장의 움직임들을 히트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흐름들을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국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특히 코스닥이 15%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쪽 시장 흐름들은 중국까지도 전부 약세이죠. 홍콩 H 지수하고 대만이 0.3 올랐던 걸 보면 한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던 것은 뭐 원달러 환율에
안정적인 이런 흐름들도 있었고 달러의 강세 흐름도 있었는데 약세 흐름도 있었는데 이제 이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 케빈 워시가 들어와서 이런 흐름들로 연결될 거냐 이렇게 보면 이건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는 2월 초에 굵직한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 이제 가장 큰 건 6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SM PMI 지표와 ISM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는 2일 날 발표되고 서비스 PMI 지수는 그 4일 날 발표됩니다. 이때 ADP 고용 민간 고용도 같이 발표되고요. 이 알파벳의 이 흐름들이 나오고 이 그다음에 아마존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알파벳 아마존이면 매그니피센트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발표가 안 되고 모두 발표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서는 여전히 알파벳의 실적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반 고려할 때 우리 시장은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가격 조율 받고 튀어 올라가는 자리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코스피의 움직임들을 보면 아직도 트렌드가 있죠. 주봉상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이제 그 6주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상으로는 여기가 조율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하단으로 조율이 나온다면 5,050 전후 여기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5,300이 단기적인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에 주초에 밀리면 주중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밀었다가 올라오는 자리는 비중을 축소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살아서 움직였다. 특히 기관은 주말에도 1조 3천억을 매수했거든요.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15%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 3주 동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다가 매미가 붙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정 들어오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자리는 1150인데 1180까지 갔잖아요. 아래에서 1100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올 텐데 아마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그 70포인트 70에서 90포인트 그래서 1100을 살짝 위협하는 자리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 당연히 매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매수가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큰 흐름에서 종목들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 이제 삼성전자이죠. 삼성전자는 그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음봉을 이렇게 앞에 여기 봉처럼 먹어주는 이런 양봉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좋다.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랫단으로 긴 호흡으로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단기적인 이런 흐름을 쫓아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 16만 6천 원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점 매수는 양봉이 나올 때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였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15만 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그 매도했는데 그 하이닉스는 동시에 매도했는데도 이렇게 양봉이 들어왔거든요. 개인이 이걸 받아서 슈팅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좌우간 지금 보시면 여기 그 가격 마디가
이렇게 올라갔던 중에서는 이 자리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그러면 목요일 저점을 깨지 않는 가격 조율이면 매수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100만 원이라는 가격 변곡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가격 조율, 여기가 이렇게 에너지가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밀으면 쭉 올라갈지 몰라도 가격 조율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저는 86만 원 이런 전후에서 매매하고 97만 원 전후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그 현대차이죠. 현대차가 가장 고민거리인데, 현대차는 수급도 안 좋고 지금 이렇게 오르고 노조가 아틀라스 로봇을 반대하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현대차는 꼭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로봇의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중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한국의 현대차가 자동차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로봇 생산을 하는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이런 안목에서는 이 좋은 저점 매수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기로 매매해서 짧게 치고받을 사람들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도 수급도 좋지 않으니까. 그러나 50만 원 이하에서 매매하는 것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대차가 그 미국에 지금 현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노사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극복하려고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쭉 올라오다가 80%, 70% 이상에서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랫단으로 내려오면 이래도 수급이 안 죽었다고요? 수급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말에도 계속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에 수급이 들어온 거고, 가격 조율만 들어오면 적정한데, 이 가격 조율이 얼마가 적정할까? 이 흐름을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점과 저점이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기준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단이 1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15만 원대가 들어오면 15만 원 전후에서 매 포인트를 잡고 단기든 스윙이든 관계없다. 가급적이면 단기 중심으로 에코프로는 접근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ABL 바이오와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신약 개발에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이런 기업들은 뭐 HLB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지금 종목들은 삼천당 제약이 1등이니까 삼천당 제약이나 이것들이 가격 조율 올 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현재 감안한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 한국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은 정부가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STO 증권, 조각증권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퇴출 기업을 지금 빨리 속아낼 수 있는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들겠다. 연기금을 확장시키고 이제 성장 펀드를 가동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코스닥이 활성화되는 이런 흐름이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증권 섹터, 벤처 캐피탈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결제회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결제회사들 주가들이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략하는 거는 그 2월 초반에 공략하는 거는
결제 관련주 한 종목 정도를 사고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의 이런 자리에 관계없이 주가가 로봇과 맞물려서 가는 게 전고체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난 주말에도 로봇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지막까지 오르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업체 하나 하고요. 이게 그 플랫폼 업체들이나 지금 이제 이런 쪽 시장으로 디지털 자산 법제화와 관련해서 코스피 종목에서 못 간 종목은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용 기기 관련주들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동반되는 것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클래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여덟 종목들을 보시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NHN 캐피탈이고요. KCP고요. 한농화성, 네이버, 클래시스. 그럼 이들 종목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요.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이죠. 한농화성. 자, 한농화성은 여기서 1차 상승하고 가격 조율인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을 이렇게 띠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만약 같이 떨어진다. 같이 떨어지면 나는 좋은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000원 이하에서 25,000원, 24,000원대에서 매수하고 윗단은 1차적으로는 27,000원, 2차적으로는 30,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그 NHN KCP요. NHN KCP.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제 관련주인데 그 1차적으로 지난 주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주초에 25,000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가격 조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음 하면서 가격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래서 뭔가 여기서 수렴점이 나왔잖아요. 뭐 가격대는 아랫단으로 떨어지면 저는 22,000원 전후 여기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25,000원, 2차적으로는 30,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이고요. 이거는 뭐 장기적인 어떤 종목이라고 했죠. 이건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지금 이제 큰 그림상에서는 이런 박스권의 이런 흐름들을 보세요. 여기 지금 현재 이 큰 그림에서는 이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면 흐름에서는 여기서 한 방이 나와서 이 29만 5천 원을 넣으면 30만 원대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흐름은 이건 네이버 같은 거는 외국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많고 기관의 어떤 집중 매수가 한번 들어올 때 가능하다.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상 안쪽으로 내려와서 줍줍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이든 스윙이든 아래로 내릴 때 27만 원에서 26만 원대 매수하고 29만 원 여기서 부분 매도 그리고 30만 원 돌파하면 거기서 재매수해서 추세로 연결시켜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클래시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이죠. 이제 뭐 시가총액은 4조 8천억이고 위에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건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그 매지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가격 조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여기 들어올 때 가격대는 7만 원에서 6만 7천 원 이 사이에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8만 원, 2차적으로는 10만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김대북 대표가 가능하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1월 달처럼 2월 달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저녁 5시에 정확한 시황 아주 좋은 종목을 발굴해 드릴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댓글 남겨 놓으시면 제가 참조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황 전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